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층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심두보 CCO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빅테크들 밸류에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S&P 500이 어느 정도로 좀 평가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스파이든 VO든 뭐 IVV든 이런 뭐 지수 추종 S&P 500 ETF를 투자할 때 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트럼프 관세 이슈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다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CNN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어느덧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또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표됐던 4월 2일 최고점이었죠. 이때 변동성 지수 또한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좀 다시금 투심이 살아오를 것도 같은데 어떤 걸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런 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저희가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발생을 하고 이제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뭐 물가도 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가 관세에 대한 어떤 협의도 다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주식을 좀 사 모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좀 잘 안 보는 부분이 있죠. 숫자들인데, 그러면 기업 가치는 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기업이 얼마의 가치가 적당한가를 이야기하는 걸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좋은 기업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좋고 아이온 기업가 좋은 기업이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좋은 기업이 너무 높은 주가에 있으면 사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실적도 계속 꼬꾸라지고 뭐 부채도 많고, 근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너무 낮아버리면 그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희가 뭐 마냥 뭐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이거 투자해 놓으면은 10년 뒤에 돈을 벌 거다, 이거 되게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밸류에이션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밸류에이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뭐 디테일하게 보면 진짜 수많은 밸류에이션 기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가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가치법이 있습니다. 상대가치법은 A라는 기업을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소프트웨어 섹터의 기업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 기업들은 평균 1년에 버는 금액의 한 10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기준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어떤 기업이 매년 1억 원을 버는데 20억 짜리로 기업 가치가 평가된다. 그럼 20배에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에 비해서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가치법이라는 거고, 보통은 이제 멀티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earnings, 그러니까 순이익의 몇 배, sales, 그 매출의 몇 배, 뭐 현금 흐름의 몇 배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절대가치법에는 이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A라는 기업이 내년에 얼마 벌지 추정할 수 있겠죠.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그리고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혹은 10년 그 이상 뒤에 한 어느 정도로 돈을 벌 거다라는 걸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요.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는, 그러니까 미래에 버는 돈은 지금 버는 돈보다는 가치가 덜 하잖아요. 당장의 10,000원이 미래 10,000원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퍼센테이지로 할인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싹 다 더하는 게 이제 절대가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반응을 보면 조금은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또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작은 소식에도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좀 이 밸류에이션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좋을까요? 진짜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팔란티어랑 테슬라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기사는 CN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테크 기업 탑 10에 들었다는 얘기고,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어닝 멀티플이 이제 천문학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닝 멀티플이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어닝 멀티플은 그 어닝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의 몇 배냐. 그러니까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냐를 이제 어닝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보면 이제 멀티플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게 탑10 기업인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뭐 익숙한 기업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저기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세일스포스를 역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팔란티어의 어닝 멀티플이 196배 160 거의 197배가 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어닝의 197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거든요. 위에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0배, 27배 뭐 그렇게 잘 나간다는 엔비디아도 뭐 27배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멀티플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저희가 팔란티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제 팔란티어에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세일스포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팔란티어랑 세일스포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세일스포스는 작년에 팔란티어보다 10배가 많은 매출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4분기 동안도 약간 비슷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팔란티어의 현재 그 멀티플들을 보면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순이익에는 520배고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이익에는 한 200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매출의 90% 정도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실 거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 기사 제목들을 보시면 그 테슬라의 어떤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 제목들이고요. 좀 더 내용을 보시면 그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기들 고객들한테 이제 메모 같은 거를 이제 계속 보내요. 뭐 이런 기업들은 어떤 이슈가 있고 밸류에이션은 어떻다. 뭐 이런 메모들을 보이는데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깐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건 이제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 테슬라의 본업 가치가 주당 $75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업은 이제 전기차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75라는 게 최근 주가인 약 $345 이때 이제 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거보다는 이제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 투자자들이 좀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이제 단순한 자동차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건 마치 아마존을 뭐 단순한 온라인 소매업체로 보는 거랑 똑같고 애플을 폰팔이 회사로 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묘미가 나와요. 모건 스탠리는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업들을 또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한 $160, 주당 $160 정도 나올 것이고 로보택시가 $90,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한 $67. 테슬라가 만드는 어떤 부품들을 그 뭐 포드나 다른 자동차 기업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오는 가치도 한 주당 $17다.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한 $410의 가치가 있다 주당.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보다 이제 높은 수준이니까 테슬라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팔란티어랑 테슬라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한테도 밸류에이션이 필요한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어쨌든 이 AI가 결합되면서 기업이나 정부에서 끊임없이 팔란티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테슬라도 앞으로 휴머노이드라든지 FSD 등의 시장을 압도할 만한 미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도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밸류에이션을 통하지 않으면 뭐 팔란티어라든가 아니면 특히 아이온큐 같은 기업은 더 그렇거든요. 주가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주가가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서 이게 향후 급락을 너무 크게 해버릴 가능성도 있고 다행히 뭐 낮은 주가에 잡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까지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매도 타이밍을 또 잡을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도 아직 뭐 로보택시가 상용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측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런 가격들을 내놓는 거죠. 가늠을 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가 이제 바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김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현 주가도 적정 수준인지 아니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수치들도 있거든요. 이 그래프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가 매출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한 7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프가 이제 과거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그 매출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 이거 과대평가됐다가 아니라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가격.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런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S&P 500, 그러니까 500개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S&P 500 기업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한 30% 정도 되고요.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7개 기업이 내는 비중인데 22% 정도 되고, 초록색이 이제 매출 비중 11%입니다. 이제 요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좀 비유로 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7개 회사, 그러니까 전체 500개 중에 단 7개밖에 안 되는 회사가 전체 상금의 30%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30%니까. 그런데 스코어는 22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어닝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한 양, 매출은 1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개 기업은 정말 특별 대우를 받고 이제 그런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좀 감이 잘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사실 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AI를 선도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다고 여겨질 만한가 하는 또 의문이 드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 이게 비싼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싸다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이제 좀 적절한 투자가 어렵고, 왜 비싼지 좀 이해를 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단기 매출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큼 성장을 하고 있느냐. 그럼 빨간색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매출 성장률이 한 12%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이랑 뭐 초록색 선은 뭐 S&P 500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외한 뭐 S&P 500 기업의 어떤 성장률인데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매출 성장 속도가 S&P 500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그 매출의 성장 속도를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순이익의 성장 속도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의 성장 속도도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 빨간 선이 뭐 S&P 500보다 높이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 순이익의 성장률도 더 높다는 건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순이익 성장률은 한 17%, 약 17% 정도 되고, 세븐을 제외한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한 10%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결과치를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마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순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남는 돈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어떤 그 마진율이 좀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한 26% 정도 나오는데 요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외한 기업들의 마진율이 한 12% 정도군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팔았을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26원을 버는데 그 외의 기업은 12원밖에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마진율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마진율이 좋다는 거는 비즈니스 구조가 매우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도 살아남기가 좋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진율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표를 보시면 얘네들의 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이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7개 기업이 전체의 30%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S&P 500 중에 성장주만 발라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장주 중에서는 56.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S&P 500 성장주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사실상 이 매그니피센트 7에 투자하는 거랑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S&P 지수 자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워런 버핏도 잘 모르면 그냥 S&P 500 사라라고 말할 정도로 좀 대표 지수로 여겨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만큼 투자하고 계실 텐데 이 S&P 500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좀 비싼가요?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 그 S&P 500이 과거보다는 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요 표에서 이제 가운데 선이 있는데 이게 30년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요 표는 밸류에이션 중에 그 포워드 어닝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추정치의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선에서 좀 상당히 벗어나 있고 요게 그 4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저 마지막 점이.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을 하면은 4월 초에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했고 이제 급락했고 이제 그게 되게 빠르게 회복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거의 다 복구가 되는 수준으로 회복이 돼 버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을 때 너무 되게 심하게 때렸었잖아요. 무슨 뭐 몇백 프로의 관세를 때렸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뭐 10%대로 이제 확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이슈는 다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낙관적인 분위기로 많이 돌아섰던 거죠. 근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1분기의 이익은 괜찮았는데 이제 4월에 관세를 때렸으니까 이제 4월 달에는 좀 관세의 영향을 받은 품목들도 많고 뭐 관세를 아예 철폐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낮췄지만 그 이전에 없던 관세가 생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널리스트들이 대다수는 그 기업들의 어떤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해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예전에 냈던 어떤 가이던스를 또 낮추고 있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이 좀 더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종합해서 얘기해 보자면 그 S&P 500은 역사적보다는 조금 더 고평가돼 있는 상태고 관세의 영향으로 낮아졌던 뭐 S&P 500이 많이 회복된 상태이긴 하나 2분기, 3분기, 4분기는 좀 저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서 찾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정보는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야후 파이낸스나 뭐 구글 파이낸스 이런 데에서 가셔도 쉽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뭐 구글링 하시면 나와요. 뭐 팔란티어 P 레이쇼 뭐 팔란티어 멀티플 이러면은 뭐 관련된 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래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투자하시기 전에 뭐 루틴으로 찾아보는 그런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간단한 꿀팁이 될 수 있는 정보니까요. 꼭 투자에 있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